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한 번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총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전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건부 이행을 당론으로 정한 적 없다면서 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어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굉장히 이제 승부수를 거는 모습인데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제안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의 공약이 받겠다는 거고요. 네. 이번에도 계속 추천하라 했어요. 네.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추천 안 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북한 인권 재단도 중요하고 네. 민주당도 8년 동안 공석 두잖아. 민주당도 그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추천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연계 없이 저는 추천하는 게 맞고 이래야만 이게 그 김건희에서 특검법도 방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특검법 여론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때 이걸 5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런 게 있었으면 문다이시 태국 이주나 이런 게 온갖 의혹들이 나왔겠습니까? 제 말은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권이 추천하는 걸 비판하면서 네. 우리도 이게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내로남불되는 거예요.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그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통과할 걸로 이게 봅니다. 예. 네. 따로 특감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야 특검 방어의 명분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저는 정권의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난 21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지만 사실 박절하게 이게 거절당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으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민주당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 부속실 설치는 이게 예방적인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혐의라든지 잘못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과거에 있었던 일은 법으로만 특별 검사로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특검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거다. 특감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방어 명분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서 변호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이제 표출된 이후에 의원 메신저 그 대화방에서 지금 추 원내대표에게 진위를 말해달라라고 하는 친한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라고 보도로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절차 문제는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게 의원총회에서 다 먼저 이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당대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당대표가 먼저 연계 안 하고 인권재단하고 네. 바로 이제 받겠다 이렇게 먼저 언론에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저는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협할 거로 봅니다. 이걸 이제 표대길로 가면 자멸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친윤이 몇 명이고 친한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예. 무엇보다 대통령이 계속 받겠다고 추천해라는데 왜 친윤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절차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너무 원내대표 권한을 좀 이게 침해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네. 네네. 이제 친윤계 대표 주자시자 이제 당 대표도 지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친윤계 갈등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게 합리적인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진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입장을 양측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21일 면담에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홀대를 받았다라는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대통령께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윤계에서는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물밑에서 좀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윤계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원내대표 권한이다. 상관 마라.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친윤과 친한계의 감정 대립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서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의총에서 표결까지 가면 자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표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친한이나 친윤이나 모두 표결로 가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친윤이나 친한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대립 있으면 표결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결은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아이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빠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이걸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총 시기도 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측은 좀 가능하나 빨리 하자. 바로 이제 다음 주 초라도 하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감이 끝나면 그냥 다 다음 주쯤 되겠죠. 네. 뭐 이런 데 그 시기는 있는데요. 네. 이걸 이게 그 표대결로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분명한데 예. 국회가 직무유기에서 추천 안 해줬다는 게 분명한데 친윤 의원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윤회 할 때 윤석열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하자는데 친윤 의원들이 왜 반대할까요? 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뭐 박수 치면서 만장일치로 추천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 민주당이 또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되니까 네. 우리 특검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이 이슈가 되면 민주당은 이게 부정적이고 또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안 한 거 이런 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설마 뭐 목리부리가 우리가 3명이 다 임명하겠다 이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이게 교섭단체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한 명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저는 합리적인 분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 봐요. 네. 예. 민주당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민주당이 반대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면 국회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야당의 추천했던 분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을 보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께 쓴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이 갔을 때 그나마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당이 추천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당의 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가면 결국에는 허수아비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표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새 대결 양상으로 흘러간다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을 두 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 중간지대 의원 수가 보도에 따라서 숫자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친한계, 친윤계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이게 뭐 일도 양단으로 이게 딱 분류할 수 있는지 예. 상당히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대다수 전원은 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다 바라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 이게 다 친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딱 쪼개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할 때는 뭐 한동훈 대표 친한계는 이제 보통 만찬할 때 계속 오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한 20명에서 21명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친윤계는 이제 뭐 옛날에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처럼 직접 하던 이러면 이게 저는 한 40명? 친한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 분류는 저는 상당히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만나본 의원들은 전부 다 이게 친한계도요. 윤석열 정권이 성공 못하고 무너지면요. 결국에 본인들도 미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예. 더 잘 알아요. 따라서 이게 뭐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다 친윤계인데 굳이 분류하자면 20명과 한 40명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20명대 40명, 뭐 30명대 뭐 50명 여러 가지 관측이 있지만 사실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이 표결을 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 아빠를 어떻게 버립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을 쫙 빼버리면 그야말로 여당이 붕괴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중립분들은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이고 아무래도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임은 맞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잘 가꾸어져 가지고 대선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까 임기 2년 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또 한 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이 20%, 부정이 70% 이렇게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20%, 70% 이렇게 나타났어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그 1위로 김건희 여사가 집계가 됐는데 어제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조금 이제 그 심각하게 그 여론을 좀 인식하고요. 뭔가 이제 그 어떤 변화나 이런 이제 그 쇄신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도 이게 자제가 되고 전략적으로 대활동을 자제할 수 있거든요. 꼭 예. 필요한 게 순방이나 이럴 때 같이 하시고 지금도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설명했지만 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 이게 제일 심각해요. 지금 제가 10년째 다니는 단골 집들 가보면요. 지금보다 이게 어려운 데가 없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적자 안 본 사람도 지금 적자를 보는 자영업 진짜 힘들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지지율이 잘 나올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걸 국민은 하늘로 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상황은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 게 나라 곳간이 있어야지 곳간으로 그 인심이 나잖아. 곳간에서 인심이.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빚내가지고 탈탈한 미래세대 약탈해서 다 뿌려버렸잖아요. 다 뿌려버렸으니 이게 완전 빈 곳간을 물려받아서 이게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런 걸 이게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대통령실도 임기 이제 반환쯤이니까 뭔가 이게 왜 지지율이 이런지는 한번 이게 깊이 성찰해보고 좀 이게 그 대혁신, 예. 대변화가 이게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팍팍한 경기 탓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를 봐도요, 이 지도자에 대한 부정평가 1위는 다 민생과 경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가장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선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경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그리고 이 전주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요건의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9월 넷째 주에 8%였는데 10월 첫 번주에 14%로 확 올라서더니 이번에 또 1% 올라서 15%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지도자에 대한 부정 요건으로 배우자가 1위가 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눈을 감지 말고 이것을 당당하게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K에서 26%, 부울경에서 27%.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모두 다 많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다른 국정전환의 기조를 좀 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1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폴란드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행사 자리였죠. 자, 여기에서 영부인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부인 회동도 이게 그 비공개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이게 꼭 필요한 외교 행사, 외교에서는 이제 그 정쟁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모든 이게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필요한데 워낙에 비판이 많다 보니까 비공개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건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상의 부정 이후에 1위로 올랐는데 이걸 저는 전적으로 김건희 여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 야당들은 계속의 그 마녀사냥식으로 진짜 이게 계속 김건희 여사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15년 전에 뭐 주가 조작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법리에 따라 검찰이 판단한 걸 가지고 15년 전에 그걸 지금 계속 떠들고 있고 아니 파우치 하나 공작으로 던져놓고 한 거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일부 자유우파 보수라는 분이 부안해동에서 야 진짜 김건희 여사가 뭐 하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일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최서원 씨한테 당했잖아요. 가짜뉴스에 그래 지지율 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제 말은 이게 아닌 거는 강하게 김건희 여사도 뭐 자제는 필요하지만 아닌 거는 이게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론에 부안해동하는 게 저는 문제라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여당과 야당의 인식이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최근에 21일 날 면담에서도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3가지 조건 그리고 그 3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권에서는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사실 또 사실 팩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어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내외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께서 저는 함께 하시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야당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밥값 10만 4천 원, 본인 밥값 빼면 7만 몇천 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조사도 받았고 또 의심이 간다고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이번에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이 정권이 공정하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그러한 결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2%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건데 민주당과 이제 동률을 기록을 했죠. 자, 한동훈 효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2개의 효과를 봐요. 한동훈 효과하고요. 예. 이재명 역효과.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네. 이 2가지인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극단적으로 갈등 모습이 비추잖아요. 네. 이게 분열이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그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 집권한 거는요. 여러 파벌들이 견제하고 싸우면서 계속의 정권 교체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뭐 일부 윤 대통령 비판하는 분이 있죠. 이분들이 딴 데로 안 가고 그래도 한동훈 대표 미래 권력을 믿고 되게 남아있는 분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 효과도 분명히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역효과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심이에요. 자꾸 총선 민심, 민주당 입에도 담지 마세요. 총선 민심은. 그런 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의석이고요. 지금 현재 민심은요. 민주당도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잖아, 민주당은. 이게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도 부끄러워야 된다. 결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도 해초리를 들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막 무리하게 하는 거 이것도 엄중한 해초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6개월 전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과거라고 생각했으면 너무 오래된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여론이 저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정치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대가 못하면은 저희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둘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명태균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최근 김대남 전 행정관 이런 녹취록이 이렇게 퍼지면서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어쨌든 야당에 대한 어떤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보수의 지지층들이 한번 잘해봐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자, 그럼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주제가 이제 탁상 위에 오를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네. 자 이번에 이제 대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좀 거론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는 이런 심각한 안보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고, 지금 금리도 인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민주당이 13개를 집어넣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좀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의제를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좀 상설 특검으로 좁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여튼 이것을 특검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 특검법에 찬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저희가 열어주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감찰관도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까요? 그렇죠. 특별감찰관에게 받는 거고 지금요. 지금 이게 특검 그 이야기할 때입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하나 가지고 4년 6개월 걸렸는데 13개 수사하면요. 10년 특검하죠. 10년. 다음 정권까지 다. 말도 안 되는 그게 10몇 개 올리라고 특검하자면 하나 하는데 4년 걸리는 거예요. 수사가. 저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안 봅니다. 북한군이 지금 실전 투입됐어요. 그 북한군은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총구를 겨누고 피맛을 본 사람에게 다시 전쟁을 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안보 문제. 그다음에 아까처럼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민생. 이거 의논해야죠. 지금 이게 뭐 특검 이야기 할 때입니까 지금? 네. 자, 오늘 지금 전국 상황 분위기도 알아보고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 정세, 뭐 여러 가지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